주가 변동성이 큰 요즘이지만 중국 증시가 특히 심합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에 중국의 경기 부진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까지 겹쳐서 중국과 홍콩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중화개미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연구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 중국, 홍콩 증시 큰 폭으로 떨어지다가 또 다시 오르고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아주 변동성이 큽니다. 요즘 흐름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사실상 최근에 중국 증시를 이제 둘러싼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높아지면서 좀 이러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퇴출 가능성이 이제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예. 실제로 이 관련된 우려들은 중국 내부적으로는 사실 중국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중국과 미국의 행정부 간의 좀 갈등과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필요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관련된 우려들이 조금 완화되면서 이 부분 역시 좀 단기적인 요인에 그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실제로 전쟁 1주차 때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관련해서 거의 영향력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예. 특히 러시아를 둘러싼 경제적인 제재들이 서방 국가들의 제재들이 강해지면서 러시아가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조금 시장에서 언급이 되면서 또한 미국은 이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하면서 네. 중국에게 좀 날을 선 발언들을 이어갔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은 작년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신천 지역이라든지 상해 지역 등 중국 내 경제 규모도 매우 크고 또한 전 세계 물동량에서 1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해당 지역들에서 코로나 봉쇄 조치가 나오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단기적인 요인이고 특히 중국의 연간 기준으로 본다면은 경기 펀더멘탈의 훼손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이제 계속 장기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올해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금 급락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만회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만회를 하고 있다는데 아까 말씀 중에 미국에 상장된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될 것 같다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움직임이 조금 있습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적으로도 걱정했던 부분들이 중국 당국도 그 ADR 기업들,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에게서 좀 공격을 많이 가했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 그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상장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인가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또한 미국에서도 사실 중국 기업들에 대한 공격이 완벽하게 해소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중국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발언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들 역시 조금 완화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와 같이 움직이는 홍콩 H지수 그러니까 이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들로 구성된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 역시 큰 폭으로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올랐지만 지금 네, 상황이 네. 그렇게 지수만으로 보면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건가요? 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모두 홍콩 증시에게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컸었고요. 또한 그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네. 글로벌로 본다면은 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환경이 사실 홍콩 증시에게는 올해는 조금 불리한 환경이다. 본토 증시보다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불확실성들이랑 겹치면서 홍콩 증시의 낙폭이 과대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금융위기 수준이랑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H지수와 관련돼서
조금 바닥론이 많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예. 작년 연말부터 중국 증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소극적인 서구권 IB들도 이제 밸류에이션 콜들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ETF 자금들도 연말 연초부터 홍콩 쪽으로 많이 좀 유입이 되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예. 다만 저 역시 바닥론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반등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가 바닥론에 공감하지만 아직은 그렇다. 그런데 ETF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네네.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을까요? 지금 최근 들어서 ETF 자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요. 예. 작년 하반기부터 ETF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었고요. 최근 들어서 좀 ETF 자금이 더 강하게 유입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예. 지지난주랑 지난주에 중국 증시 낙폭이 조금 과대했었을 당시에 네. 좀 단기적으로도 ETF 자금이 좀 많이 유입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추세가 최근 2주간의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 보여지진 않고 있고요. 네. 지금부터는 조금 자금의 유입세가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하반기부터 ETF 자금 유입된 분들은 수익률이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 좀 손실을 많이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아직 그러신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왜 시진핑 주석, 바이든 대통령 통화도 했었고 뭔가 이 갈등이 완화될 조짐 같은 건 좀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네,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예. 중국이 사실은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예. 단순하게 중국, 대만과 비유해서 많이들 질문들을 해주셨었는데 예. 어쨌든 그렇게 단순하게 보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이중적인 잣대,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개입한 이슈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중립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네. 그러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립 기조를 이어간다는 것, 즉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러시아 제재에 동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네. 조금 중국에 대해서 좀 강경한 발언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러한 부분들은 우려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예.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바뀐 대외 정책인데요. 예. 이제 어떤 뜻이냐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미중 갈등을 일으켰을 때 중국과도 갈등이 있었었고 중동 지역과도 갈등이 있었었고 이제 유럽 지역과도 갈등이 있으면서 이제 모든 글로벌 국가들과 싸우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그 전통적인 서방 국가의 그런 협력 체제를 다시 회복을 시킨 경험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지금 러시아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이제 튀게 되면서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 역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과는 상대적으로 조금 완화된 분위기를, 그러니까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금 형성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하반기에는 사실 미국에서도 중간 선거가 있고 중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올해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 당대회가 있습니다. 예. 이를 앞두고 좀 양국이 화해 모드를 조금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점차 시간이 흘러갈수록 올해는 미중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들어온 뉴스 같은데 미국의 중국 제품 네. 352개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부활했다. 어떤 완화 조짐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네, 정책적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중국과의 완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 미국 입장에서도 관세 조치를 조금 피해주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네. 이를 일정 부분 중국의 상품 가격이 높아지는 점들이 이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즉 이거 미국의 그 중국산 수입 물가 지수를 보면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미국 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라도 네.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좀 적절한 조치였고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이 경기 펀더멘탈이 훼손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왜 우량 기업에 적용하는 대출 우대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경기를 좀 네네. 부양하는 의지가 좀 보였었는데 그런 의지가 없는 겁니까? 왜 동결을 했나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일단 그 발표 직전에 있었던 3월 실물 지표들만 살펴보면은 3월 달에 정책 금리들의 동결은 타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지표들, 그러니까 실물 지표, 실물 지표 중에서도 뭐 투자, 생산, 소비 지표들이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2배 넘게 상회를 했었고요. 예.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었던 부분들이 중국이 올해 투자 부분 유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고정자산 투자, 특히 인프라 모두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월에는 조금 금리가 동결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를 중국의 완화 기조의 끝으로 보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 완화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여기에는 금리 인하 역시 추가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3월부터 중국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예. 지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추세적으로 경기 회복을 막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실물지표 둔화가 불가피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 4월 경기 지표가 조금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3월 금리는 동결이 되었지만 4월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계속 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예상하셨는데 경기 부양 의지가 좀 이어질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셨다면 지금 뭐 홍콩 H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들 많이 우리 중학개미들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괜찮은 흐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위험성이 큰 투자로 보십니까? 사실 두 개의 중간 대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닥론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뿐만이 아니라 네. 중국 본토 증시까지 합쳐서 네.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이 작년보다 올해는 높아지는 시기가 맞고요. 특히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충분히 매력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책적인 완화의 방향성을 본다면은 상반기까지는 시클리컬하게 보다 우호적인 정책 환경 그리고 경제 지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길다면은 올해 3분기까지 시클리컬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그 규제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홍콩 증시를 작년부터 눌러왔던 규제 관련된 정책이 완전하게 해소되는 시기는 저는 올해 10월 당대회를 전후로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예. 바닥론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자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부터 그러니까 하반기가 접어들면서 3분기 중순부터 반등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가격 면에서는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섰지만 과연 투자를 할 만한 적극적인 시점은 조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조금은 기다리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